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김땡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김땡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요, 어떤 한 여성에 관련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정말 또 소름 끼쳤던 한 여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도대체 어떤 이야기길래 이렇게 또 기억에 남으셨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김땡님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몸은 좀 괜찮으세요? 교통사고 나셨었는데. 아이고, 예, 괜찮습니다. 네, 저한테 그 당시에 못 볼 거를 보셨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뭐 많이 심각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때 보였던 그 영화가 지금도 아직까지도 보여요. 아하. 근데 지금 제가 이야기 해드리는 거에 있어서 연관이 많이 됐죠. 그래요? 네. 오늘 이야기랑? 그쵸. 오늘 이야기 하려고 딱 한 날에 그랬던 건가 뭔가 이상하네요. 그 전부터 제가 꿈을 꾸게 됐는데, 예. 그 꿈을 꾸고 나서부터 계속 소리가 들리고 영화가 보여요. 좀 잠잠해지니까 또 그러네요. 왜냐면은 무당 형님이 요즘 그 어디 잠깐 지방에 내려갈 일이 있으시다고 여기 자리를 비우셨어요. 비우셨는데 그 사이에 제가 뭐 쫓아내거나 뭐 그럴 수가 없으니까 보이기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형님한테 전화를 드려도 이 형님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일을 하실 때 전화를 잘 안 받으셔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혼자서 어떻게든 이제 감당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 고! 기회입니다. 렛츠 기릿! 얼마 전에 제가 꿈 하나를 꾸게 됐어요. 옛날에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살던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을 배경으로 제가 자고 일어나는 꿈을 꿨거든요. 예. 근데 정확하게 기억나는 거는 저희 초인종을 누가 띵동띵동 누르는 거예요. 초인종을 눌러서 제가 누구세요? 하고 밖으로 나가니까 저 사진에 보이는 저런 여자 있었어요. 그 당시에. 예. 얼굴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요. 몸도 기억나고. 예전에 봤던 그 여자가 그리고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요. 그러고 나서 제가 놀라면서 꿈을 깼거든요. 근데 꿈을 깨고 나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가 이런 여자를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뭐야 이거. 예. 근데 일어나자마자 제가 처음 딱 느꼈던 느낌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일단. 예. 그리고 나서 제가 가만히 일어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가족끼리 다 같이 사는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을 제가 이사 가고 나서 그 어떤 한 여자 때문에 정말 무서웠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제가 먹고 살기 바쁘고 하다 보니까 그 기억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예. 근데 꿈을 꾸고 나서 갑자기 기억이 나는 거죠. 그때 그 당시에 그 느낌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서웠어요. 예. 그거 다시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제가 바로 도일빈님한테 말씀드리고 나서 지금부터는 제가 생각나는 대로 이 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현재도 사실 지금 저한테 보이는 사람이 이 여자예요. 제가 이제 얘기를 해드릴 건데 일단은 이 여자는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예. 네. 그래서 지금 그때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드릴 건데 그 당시에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이제 일을 구하겠다고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막 알아보러 다니고 그럴 때라서 보통은 제가 밤이나 이럴 때 아르바이트 면접을 많이 다녔어요. 낮에는 친구들이랑 놀고. 근데 저희 집이 성남 쪽에 주택가가 그렇게 좀 밀집이 돼 있던 곳이었는데 예. 이사 가자마자 어떤 뚱뚱한 여자가 외모를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그쵸. 약간 뚱뚱하신 분이 저한테 안녕하세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예 안녕하세요. 여기 원래 사시나 봐요. 제가 그러니까 저한테 예 반갑습니다 그러더니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요. 뻑소리. 네.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뭐지? 약간 정신이 좀 이상한 여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냥 예 반갑습니다. 저는 먼저 일이 있어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안녕히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뭐야, 예. 그리고 뒤에서 제가 가고 있는데 계속 저를 빤히 보면서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여자가 특징이 뭐였냐면은 뭔가가 집중을 하거나 그럴 때는 계속 이 소리를 계속 내더라고요. 아하, 예. 그리고 손을 이렇게 약간 좀 떨어요. 그 소리를 낼 때마다 손을 이렇게 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는 전역하자마자 처음 아르바이트를 한 게 편의점 아르바이트였어요. 편의점 아르바이트 집 근처에서 집 구하고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는데 예. 처음에 제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나서는 이분이 그 근처에서는 보이지는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보통은 낮에 주로 돌아다니시고 밤에는 보통 안 돌아다니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냥 인사차 그러다가 이제 좀 정신이 좀 안 좋으신 분인가 보다. 그리고 저는 군대 전역하고 아무래도 좀 배우는 단계다 보니까 그냥 신경도 안 쓰고 일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에 새벽 한두 시인가? 그랬을 거예요. 이분이 편의점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는 밤에 이분을 처음 본 거죠. 밤에 처음 봤는데 오자마자 편의점 보면은 보통 바구니가 있잖아요. 많이 사는 사람들은 바구니 담으라고. 예. 그 바구니를 가지고 오더니 거기 있는 과자랑 삼각김밥 같은 거를 싹 다 담는 거예요. 예. 계산해 달래요. 싹 다 담더니. 그래서 이거 다 계산을 하시게요? 그러니까 싹 다 계산을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바코드 이제 찍고 있는데 또 저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예. 갑자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쳐다봤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뭐 영광을 보이거나 그러지 않았었어요. 예. 근데 그러더니 저를 보고 이렇게 한번 씩 웃어요. 그래서 제가 이 소리는 왜 내시는 거예요?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좋아서요. 그리고 또 그러는 거예요. 좋아서요. 좋아서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장난식으로 그랬어요. 저는 그 당시에 뭐 그렇게 뭐 장난치거나 말장난하고 이러는 걸 좋아해서 이거 이제 간식 먹으시 생각하시니까 기분이 좋으신가 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김땡님을 봐서요.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손을 진짜로 막 반갑습니다 이렇게 할 때 손을 막 흔들잖아요. 예. 손을 막 흔들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편의점에 다 CCTV가 다 있으니까 이 사람이 저를 만약에 해하거나 그래도 이제 경찰을 바로 부를 수 있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 모션이 저는 다 돼 있었어요. 예. 핸드폰도 있었고 바로 옆에.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냥 계산만 했죠. 다 계산을 하니까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지만 뭐 한 10만 원 안쪽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얼마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봉투에 담아서 드리니까 그분이 10만 원짜리 수표를 하나를 이렇게 딱 내미는 거예요. 수표면은 원래 그 뒤에다가 개인 정보를 적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수표니까 뒤에다가 전화번호나 이런 거 적으셔야 된다고, 이거 적고 가시면은 잔돈 거슬러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분이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볼펜을 달래요. 예. 그래서 제가 볼펜을 드렸죠. 보통 볼펜을 받으면 그냥 바로 적잖아요. 네. 근데 침을 묻히더라고요. 볼펜에다가 볼펜에 이렇게 침을 묻히더니 막 뭐를 이렇게 적어요. 볼펜으로. 그래서 다 적었습니다. 잔돈을 안 주셔도 돼요. 그리고 봉투를 들고 씩 웃으면서 나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뭐야? 난 팁 받아서 이제 기분 좋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이제 딱 뒷면을 보니까 나 너네 집 알아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번호가 그리고 전화번호가 써 있는 거예요. 예. 너네 집 알아. 전화번호. 본인 이름.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예. 무섭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날은 아무것도 못했어요. 멘붕 와가지고. 손님이 와도 그냥 뭐 손님이 왔는지 안 왔는지 기억도 안 나고 너무 무서운 기억이에요. 진짜로. 그때가 처음 시작이었어요. 이분이랑 저랑. 근데 그날 손님이 어떤 분이 왔고 제가 웬만하면 기억을 하거든요. 예. 근데 기억이 안 나요. 진짜로. 그리고 나서 제가 그날 어떻게 지나가고 제가 이제 5일 근무였어요. 그 당시에 월, 화, 수, 목, 금 이런 식으로 근무를 했는데 그렇게 오고 나서 매일매일 오는 거예요. 매일매일 와서
꼭 10만원짜리 수표를 내요. 예. 물건도 항상 한 8만원 이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선 좋겠죠. 이분이 다 쓸어 가시니까. 다 쓸어 가시고, 그리고 항상 저한테 삼각김밥이나 이런 걸 이렇게 주면서 이거 굶지 마시고 꼭 드세요.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고, 꼭 저를 보면 웃으면서 이 소리를 계속 내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나중에는 본인이 이 소리 나면 침이 많이 고이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러는 거예요. 이 쩍 소리가 나요. 계속 이러고 다니니까 본인이. 그래서 제가 두 번째나 세 번째 날은 제가 어떻게 보냈어요. 그냥 보냈는데 그냥 항상 잔돈을 안 받아가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네 번째 날이 되고 나서 이분이 어느 한 나이 있으신 분이랑 같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네 번째 날 되기 전에 편의점을 출근하기 전에 항상 저희 집이 보통은 초인종이 있잖아요. 근데 초인종에 항상 뭐가 이렇게 묻어 있는 거예요. 저희 집 앞에. 뭐가 이렇게 묻어 있어서, 아니, 근데 뭔가 만지면 기분이 나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안 만져봤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 어느 날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저희가 네 번째 되는 날 전에 어머니 친구분이 찾아오셨는데, 어머니한테 그분이 그랬대요. 초인종을 이제 누르잖아요. 근데 초인종을 누르고 나서 무심코 손이 본인 코에 갔는데 무슨 이상한 냄새가 나더래요. 손에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닦아야겠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무슨 냄새가 나냐고, 우리 초인종이.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만져보시니까 진짜 막 쪄든 냄새 있죠. 담배 쪄든 냄새. 미쳤다 이거. 담배 쪄든 냄새랑 침 냄새. 예. 그게 막 섞여가지고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소독을 하셨대요. 근데 그 당시에 저희 빌라가 그게 없었어요. CCTV가 옛날 빌라다 보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누가 여기다가 침 뱉고 그냥 장난치고 가는 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 날 지나고 나서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딱 생각이 나는 게, 첫 번째 날 제가 돌비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수프에 너네 집 안다 그렇게 썼다고. 맞아. 이 여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증거가 없잖아요. 만약에 이 여자가 그랬다고 해도 증거가 없고 아무래도 CCTV도 없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한테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래, 일단은 확실한 것도 아니고 누가 장난쳤겠지. 그러고 나서 제가 네 번째 날이 이제 출근하는데 이분이 어떤 중년분이랑 같이 오시더라고요. 둘이 오시자마자 그러는 거예요. 이 뚱뚱한 사람이 그 여자한테 얘야. 그리고 그래요. 그러더니 그 중년분이 나를 이렇게 뻔히 보더니 아닌데 그러는 거예요. 예? 무슨 소리를 하는지 저는 솔직히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선생님 뭐 불편한 거 있으세요? 저한테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 아니야. 너랑 안 맞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왜 안 된다는 건데? 그러면 소리를 지르면서 막 이러면서 막 혼자 막 울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시냐고. 손님들 이제 많이 오실 시간이니까 나가서 해결을 보시고 오시라고, 여기 안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고 나가시라고 제가 이렇게 공손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여자 둘이 일단 죄송하다고 나가고 나서가 엄마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죄송하다고 그 딸이 저한테 뭐 얘기한 게 있는데 그거 제가 궁금해서 따라왔다고, 죄송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다음부터는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저희 딸 어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요? 그러니까 저희 딸이 뭐 마음에 든다고는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안 맞을 것 같은데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저는 본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전역한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잘 모른다, 이렇게 그냥 공손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아니 근데 뭐 보여요?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가 보여요? 그러니까 아니야, 보이지도 않고 우리 딸이랑 안 맞아.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할 수가 없대요.
저는 근데 사실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그냥 뭔가 그냥 좀 무섭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날도 어떻게 지나갔죠. 그 이후로는 안 오더라고요. 보이기는 해도 그냥 이렇게 기웃기웃거리고 그냥 가더라고요. 잊혀졌죠. 또 며칠 동안 또 안 보이더라고요. 낮에 보이더라도 그냥 인사만 해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아예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냥 가요. 예. 저는 근데 그게 처음에 뚜레증후군이라고 불리는 그건 줄 알았는데 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는데 계속 저를 볼 때마다 이 소리를 계속 내는데 다른 사람이랑 인사할 때는 그 소리를 안 내요. 예. 정상이더라고요. 다른 사람이랑 얘기할 때는. 그래서 뭘까? 나한테 왜 그럴까? 그때부터 이제 그 생각이 든 거죠. 예. 근데 그분이 이제 저희 집을 일단 알고 있다고 그 쪽지를 받았잖아요. 수표에. 그리고 나서 한 3주 지났었나?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요. 한 2, 3주 지났을 거예요. 저희 집 앞에 누가 유성매직으로 1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표현경사가요. 근데 그 유성매직, 두꺼운 유성매직이 아니라 네임펜 같은 거 있죠. 얇은 거, 선이. 네. 1. 그렇게 써있는 거예요. 우측 상단에 초인종에다가요. 그걸 제가 무심결에 그냥 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우려고 하는데 안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냥 누가 이렇게 장난쳤나 보다. 일단 아무래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 일하다 보니까 피곤하니까 그 당시에는 그냥 이게 넘어갔단 말이죠.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2라고 써있어요. 뭐지? 여기는 누가 저한테 그렇게 장난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인사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 다음날에 3, 그 다음날에 4, 그 다음날에 5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그 괴담 같았고. 예.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좀 불안하니까 그 다음날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리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일단은 제가 이런 일이 있었고 수표에 이런 글자를 받았고 그리고 초인종에 누가 이렇게 글씨를 써놓는다. 근데 이거를 사실 우리 집에 CCTV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증거가 없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러니까 경찰분들이 오셔가지고 일단은 확실하게 증거가 없으면 연행을 할 수가 없대요. 그리고 편의점에서 그런 것도 그냥 이분이 그냥 본인한테 사심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은 연행을 할 수가 없고 아무래도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 뭐 알겠다. 나도 일단은 지켜보겠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나가시고 나서 저희 빌라가 그 반대편에 또 빌라 하나가 있었어요. 1층에 세탁소가 있었고 2, 3, 4층까지 빌라가 있었는데 저희 계단이 있고 계단 반대편에서 바로 보이는 구조였어요. 근데 제가 무인결에 반대편 빌라를 봤는데 그 여자가 저를 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예. 손가락질을 하면서 이렇게 막 웃긴다는 듯이 웃으면서 손을 이렇게 또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섭잖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바로 집으로 들어갔어요. 무서우니까. 예. 숨막혀.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초인종을 봤는데 안녕 써있는 거예요. 안녕 써있고 근데 1, 2, 3, 4, 5를 뭘로 지우려고 했나봐요. 물티슈나 뭐 이런 걸로.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살짝 지워져 있더라고요. 숫자는 살짝 지워져 있는데 아예 지워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옆에다가 안녕?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너무 무서우니까 그거를 제가 알콜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우려고 하니까 또 지워지더라고요. 지워져가지고 제가 이 여자를 마주치면 안 되겠다. 제가 좀 무서우니까 일단은 제가 원래 가던 패턴이 있었어요. 네네. 원래 제가 그 당시에 6시부터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5시부터 가가지고 정리를 하고 그 사장님이랑 막 얘기도 하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은 제가 오후 3시 정도에 갔어요. 오후 3시 정도에 편의점을 가서 사장님이랑 뭐 얘기도 하고 사장님 일하시는 것도 도와드리고 그렇게 이제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날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가려고 계단을 올라가서 혹시나 해가지고 초인종을 봤어요. 초인종을 보니까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날은 일찍 나갔네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그날부터 편의점을 안 와요. 왜냐? CCTV에 찍히니까 안 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누구한테 뭐 매력을 느낄 만한 얼굴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누구한테 그냥 저는 인사만 잘했어요, 진짜로. 누구를 보면은,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냥 뭐, 보이는 사람마다 그냥 인사를 해요. 네. 근데 그 당시에도 제가 보는 분들마다 그냥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그러니까 어르신분들이 저를 좀 많이 좋아해 주시긴 했어요. 예. 이제 싹싹하고 인사도 잘하고 하니까. 근데 그분도 그냥 똑같았던 거예요. 그냥 보니까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그냥 제가 그렇게 인사를 한 건데, 제 생각에는 그분은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인사를 제가 하는 게.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은 제가 지웠어요. 그렇게 써있는 거 제가 무서워서 지우고, 그 다음날은 제가 그분을 보고 인사를 안 했어요. 마주쳤거든요. 1층에서. 근데 제가 5시에 나가는 날은 그분이 저희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몸이 엄청 이제 비중하시고 항상 뭘 이렇게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계속 저한테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계속 인사를 해요. 먼저 저를 보고 씩 웃으면서. 그래서 제가 예 안녕하세요 그러고 보통은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날은 제가 인사를 안 했어요. 인사를 안 하고 제가 그냥 출근을 했단 말이죠. 그날은 제가 5시에 나갔어요. 그 다음날은 일이 있어가지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무인결에 뒤를 딱 돌아보니까 저를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노려보고, 옛날에 학교 가면은 펜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돌리는 애도 있었잖아요. 펜을 그렇게 돌리고 있더라고요. 노려보면서 저를. 그러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무섭더라고요. 예. 저를 보고 웃으면서 하는 것과 저를 노려보고 하는 건 그 차이가 있잖아요. 너무 무서워서 그날 하루가 제가 일이 안 잡혔어요, 진짜로. 근데 예. 그날 더 무서웠던 건 뭐냐면은 새벽 2시에 그 엄마가 온 거예요. 오더니 저한테 아예 김땡님 오늘 낮에는 저희 딸이 인사했는데 인사를 안 받아주셨다면서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뭐라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무서우니까 저도 좋은 말이 안 나가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한번 오는 시간이 있었어요. 1-2시. 그 전에 시간에는 뭐 하는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도 이상했던 건 뭐냐면은 항상 눈화장을 파랗게 해요. 화장을 이렇게 하고 오시는데, 예. 이제 풀 메이크업이에요, 사실. 얼굴도 화장을 하시고, 눈은 파란색으로 눈화장을 하시고, 입술도 파래요. 파란색 립스틱을 항상 바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언제 한번 집으로 놀러 오세요. 그날은 그러시더라고요. 집으로 놀러 오래요. 밥 맛있게 차려주겠다고. 그리고 나서 제가 예 그냥 알겠습니다. 그냥 대충 넘겼어요. 그리고 나서 그 엄마가 터는 돋는 게, 나가자마자 아무도 없는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야 온대! 그러고 온대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막 뛰어가더라고요. 예. 뭐야? 그날 그리고 나서 제가 기분이 정말 안 좋았어요. 기분이 정말 나쁘더라고요. 이분들을 보고는 기분이 그냥 나빴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에 제가 이제 무서우니까 그날은 3시에 나왔어요. 근데 제가 그때도 어머님한테 얘기를 계속 드렸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사실 이사갈 상황이 아니었어요. 돈이 네.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사를 가도 저희가 사실 어디서 뭐 살 그런 형편도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말았었거든요. 그 다음날에 내려왔는데 어느 어르신분이, 제가 친한 어르신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 세탁소 사장님이셨어요, 반대편에. 근데 어르신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 게 그분이 40대 초반 아저씨였거든요. 예. 그분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야 김땅아 놀러 와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그러고 보니까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 그 여자는 친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친하지 않은데 자꾸 좀 이상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이랑 좀 친해가지고 다 얘기를 했어요. 있었던 일 다 얘기하니까 심각하게 얘기를 들으시더니 한숨 한번 쉬시더니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야 김땡아 너 그분 보면 그냥 도망가 그러는 거예요. 도망가래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이유는 묻지 말고 도망가고 너 그분이랑 같이 있는 거 보면은 아저씨가 그분 쫓아내 줄 테니까 너 그냥 도망가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유를 설명을 해주려고, 아니 솔직히
초인종 그것도 그렇고 쭈숙이 좀 무섭다 그러니까 야 내가 노현지 앞에 그분 있는 거 보면은 내가 뭐라 할 테니까 그냥 너 신경 쓰지 말고 너네 어머님이랑도 내가 얘기할게 그러는 거예요. 너는 무서워할 것 같으니까 내가 너한테 얘기를 안 할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는 그러셨어요. 아마 너 앞에 이제 안 나타날 수도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알아요? 그 여자분 있잖아요. 엄마를 볼 때마다 소금이랑 파를 뿌렸어요. 세탁시 사장님이 파 뿌리고 소금 뿌리고 그리고 부적 있죠. 부적을 어디서 구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부적을 어디 종이에다 해놓고 그걸로 막 때리려고 막 하시더라고요. 뭐야, 부적으로. 이상하다. 진짜 이상하다. 그러면서 막 저리 꺼지라고 막 욕을 막 하시면서 그 두 모녀한테. 이건 근데 나중 얘기예요. 저희가 바로 이사 가기 전에. 이 일이 나중 일이 있고 나서 어머니가 바로 어려운 사정을 무릅쓰고 월세로 저희가 이사를 갔어요. 근데 그 다음 날에 저희가 사장님한테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편의점에 출근을 했는데 그날은 뭐 별일 없었어요. 그 사장님이 뭘 얘기를 했는지 뭐 별일 없고 나서 집으로 가서 초인종을 봤는데 초인종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얘기했지. 예. 그리고 나서 밑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이런 식으로 사도신경이 아래에 써 있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생각이 든 게 이분 정신이 온전치 않다. 그 엄마도 약간 좀 사이비 느낌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걸 다 지웠죠. 또 지우고 나서 어차피 뭐 사장님도 얘기를 했으니까 신경 쓰지 말자 그랬는데 그 다음날에 출근할 때 그 여자가 엄마랑 같이 있는 거예요. 문 앞에. 예. 근데 하필 그 사장님은 출장 나갔었어요. 저를 손을 잡아요. 가재요 저보고. 예. 제가 어디 가요? 그러니까 밥 먹기로 했잖아요. 밥 먹어야죠. 가요. 그리고 제가 이끌려 갔어요. 예. 힘이 어찌나 센지 제가 힘을 써도 안 놔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밥 한 번 먹는 게 그렇게 어려워? 밥 먹자고 밥! 그러는 거예요. 예. 일단은 팔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갔죠. 일단은 갔어요. 네. 일단은 그러면은 밥 먹으러 가겠다. 일단은 나를 좀 놔줘라. 내가 뒤에서 따라가겠다. 근데 사실 저는 근데 놔주면 런할 생각이었거든요. 런할 생각이었는데 안 놔주더라고요. 일단은 따라오라고. 근데 그 근처에서 사셨었어요. 예. 저는 그 전에는 이분의 집을 몰랐었거든요. 근데 그 근처에 사시더라고요. 들어갔죠. 들어가고 나서 밥을 차려주시는데 밥을 차려줘야 되는데 밥이 아니라 모래를 주시는 거예요. 먹으래요. 저보고 모래를 주시면서 먹으래요. 밥이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먹냐고. 그러니까 밥 안 보이냐고. 밥이라고. 그러고부터 반찬을 가지고 오는데 진짜 막 썩은 냄새 나는 맨날 막 썩은 막 반찬들 있죠. 그걸 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으래요. 너무 맛있대요. 그러면서 딸이 막 허겁지겁 먹는 거예요. 막 모래랑. 모래를 먹어요. 모래를 막 먹더니 딸이 맛있대요. 막 맛있어요. 막 그러면서 먹어요. 그러면서 제가 못 먹겠더라고요. 이거 먹으면은 제가 식중독 걸릴 것 같은 거예요. 그 엄마를 제가 봤어요. 엄마가 그 딸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되게 진지하게 이거 밥이라고 드시라고 하던 사람이 나중에는 웃는 거예요. 웃고 있어요. 예. 막 이렇게 웃는 거예요. 먹으래요. 밥이라고. 이거 안 먹으면 못 나간대요. 그래서 제가 먹긴 먹되 일단은 저 화장실 좀 한번 쓰고 오겠다고. 근데 제가 그때 핸드폰을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어머니한테 문자를 했죠. 화장실 들어가서 갔다 오라 그래가지고. 나 지금 여기 어느 집인데 살려달라고. 어머니가 그 문자 보시고 나서 바로 달려오셨어요. 그때 달려오셔서 막 초인종을 누르니까 이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누구세요? 저는 그때까지 화장실에 있었거든요. 무서워가지고 똥 누는 척하고. 누구세요? 그러니까 앞집 사는 김땅 엄마네 빨리 문 열으라고. 뭐 하는 거냐고 지금 막 이러면서 어머니가 화를 내셨어요. 그때. 예. 아버지도 막 오셔가지고 막 소리 지르시고 뭐 하는 거냐고. 근데 안에서 그 여자는 계속 웃고 있는 거예요. 깔깔깔 웃고 그 딸도 계속 그러고 있고. 예. 어머니가 이제 경찰 부르시니까 경찰분들이 이제 금방 오시더라고요. 오셔가지고 그 문을 이제 막 열려고 이제 하시는 거죠. 빨리 문 열으라고.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엄연한 감금행위라고. 그럼요. 뭐 하시는 거냐고.
밖에서 막 소리를 치더라고. 이분은 들어갈 의사가 없었고 이분 자체가 지금 감금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빨리 문 열으시라고. 그럼 우리가 문을 따고 들어가겠다고. 이런 식으로 밖에서 경찰분들이 얘기하시니까 이분들이 쫄으셨는지 문을 여시더라고요. 예. 문을 열어가지고 이제 경찰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어머니랑 아버지랑 안심해도 된다고 빨리 나오라고. 제가 이제 나가서 도망 나왔죠. 어머니랑 아버지랑. 근데 이분들이 그 당시에 처벌을 받더라도 되게 경미한 처벌을 받는 거였어요. 왜냐면은 저한테 해를 가한 것도 아니었고 이분들은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셨겠죠. 그냥 밥 한번 차려주려고 한 거고 그냥 장난을 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하셨겠죠. 그러고 나서 이분들이 나오셨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희가 바로 월세를 이사를 갔어요. 도저히 못 살겠더라고요. 아르바이트도 바로 그만뒀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못 살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사를 그쪽이나 최대한 멀리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분들을 생각을 안 하고 살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거기서 멀리 이사를 왔으니까 지금도 멀리 살고 있고 살고 있었는데 그 꿈을 꾸고 나서 제가 얼마 전에 사고가 났다 그랬잖아요. 갑자기 운전을 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서 누가 그러는 거예요. 와. 그러고 나서 제가 핸들 틀으면서 제가 박은 거예요. 그래서 사고 나신 거구나. 네. 갑자기 소리가 나요. 지금도 일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소리가 나요. 갑자기. 예. 그러면서 제가 옆으로 이렇게 딱 돌아보잖아요. 그러면은 하는 연기예요. 예. 연기인데 되게 뚱뚱한 연가예요. 되게 뚱뚱해요. 그러니까 연기를 보는데 연기가 되게 좀 뚱뚱하다기보다 되게 두꺼운 연기 있죠. 예. 그 연기가 제 옆에 나타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라져요. 그러고 나서 한 10초 뒤에 웃는 소리가 나요. 그 웃는 소리도 하하하하 이렇게 웃는데 깔깔 웃는데 점점 멀어지면서 웃는 소리 있죠. 네. 멀어져요. 요즘 그래서 미치겠어요. 미치겠고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집에서 이제 딸이랑 놀고 있었어요. 네네. 딸이랑 놀고 있는데 딸이 갑자기 제 귀에 대고 그러는 거예요. 오, 안 돼. 갑자기요. 너무 놀란 거죠. 제가 너무 놀라.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딸이 왜 아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소리 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래요. 기억이 안 난대요. 딸은. 예. 근데 딸은 4살짜리 딸인데 그걸 기억을 못할 수가 없잖아요. 기억을 안 난대요. 그리고 자기 전에도 갑자기 그래요. 딸 이거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빠 왜? 저한테 그래요. 예. 그래서 딸 지금 방금 아빠한테 그렇게 하는 거 아빠 너무 귀가 아야해. 그러니까 아빠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러는 거예요. 와. 딸이 요즘 그런 행동을 가끔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틀 전에 거기를 갔다 왔어요. 그 집을. 일하다가 너무 그게 좀 무서우니까 예. 영화가 보이나 싶어가지고 제가 가봤어요. 왜냐면 그 무당 형님 한번 모시고 가려고. 예. 모시고 가려고 제가 갔는데 그 세탁소가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그 세탁소를 들어가 봤죠. 근데 그 사장님이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예. 그 사장님이 계셨는데 근데 사장님이 되게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저를 이렇게 딱 눈을 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부적을 갖고 와서 저를 막 때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장님 왜 그러시냐고 뭐 하시는 거냐고 장난치시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근데 표정도 막 되게 막 심각하셔가지고 막 저를 막 때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한 5분 지났나? 막 때리시고 너 빨리 나가라고 그러시다가 제가 이게 나가러 너무 화가 났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제가 5분 뒤에 다시 들어갔어요. 사장님 왜 그러시냐고 오랜만에 뵈서 저는 너무 반가워서 너무 좋은데 왜 그러셨냐고.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딱 보시더니 이제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오. 그래서 제가 뭐가 없냐고. 그러니까 나 진짜 너무 놀랐다고. 해서 왜요? 그러니까 너 들어오는데 방금 뒤에 그때 그 여자가 있었다고. 너 뒤에 바로 서 있는 것도 몰랐냐고. 그래서 사장님 저 그런 거 몰랐다고. 어떻게 서 있었냐고. 나 몰랐다고. 그러니까 진짜 너무 무서웠는데 너 뒤에서 그 여자가 너 보고 그러고 있었다고. 너 안 들렸냐고. 그래서 사장님은 그거 어떻게 보이셨냐고. 그러니까 내가 사실 너한테 얘기는 안 했는데 내가 사실 그런 거 좀 보인다고. 너도 보이지 않냐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 보이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눈만 봐도 안 돼요. 눈만 봐도 이게 눈 안에 뭐가 좀 다르대요. 그래서 누가 이제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사장님은 가까이서 보면 그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장님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사장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분 그때 사셨던 분 여기서 계속 사시다가 한 1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살았던 집 있잖아요. 그 집이 저 이사 가고 나서 5번 정도가 사람들이 사다 그냥 이사를 갔대요. 네. 그 집만. 왜 이사 갔냐고 물어보니까 그 여자 있죠. 뚱뚱한 여자. 그 뚱뚱한 여자가 계속 초인종에다가 글을 쓴 거예요.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예. 어디 갔어? 넌 누구야?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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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어? 이렇게 글을 쓴 거예요. 초인종에다가. 근데 그게 한두 번이면 진짜 했구나 그렇게 아는데, 근데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되면 사람 미쳐요 진짜로. 그렇겠죠.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만 계속 기다리다가 그 사람이 나오면은 계속 빤히 쳐다보고 노려보고 그러고 있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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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있고. 그래서 그 사장님이 계속 쫓아냈대요. 네네. 계속 쫓아냈는데도 그분은 그 사장님한테는 아무것도 못했대요. 근데 그 사장님이 얘기하는 거는 부적 들고 그렇게 때리면 계속 도망갔다고 하더라고요. 예. 부적 들고 때리면은 아무것도 못하고 도망갔대요. 엄마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고 나서 그렇게 살다가 1년 전에 극단적인 선택을 두 분이 다 하신 거죠. 그 집에서. 그렇게 돌아가셨대요. 1년 전에. 그러고 나서 그 사장님을 제가 이틀 전에 뵙고 나서 자주 뵈러 오겠다고 하고 이제 자주 갈 생각이에요. 예. 그 사장님한테. 근데 미쳤다. 저는 사실 그래요. 지금 이 연가가 저한테 소리가 날때요. 저번에는 한 개의 연가가 보였거든요. 요즘은 2개의 연가가 보여요. 엄마까지인가? 모르겠어요. 얼굴이 안 보여요. 연기가 보이는데 원래 그 연기가 하나였어요. 근데 그 연기가 2개가 보여요. 근데 그 연기가 느낌이 그래요. 제 느낌이에요. 연기가 보여도 그냥 아무렇지 않은 연기가 있어요. 근데 봤을 때 되게 기분 나쁜 연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 2 연기는 되게 기분이 나쁘고 저한테 소리를 날 때마다 귓속까지 아파요. 네. 고막까지 아프다는 그 느낌 아시죠? 그리고 나서 막 머리가 막 울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더 무서운 거는 연기가 점점 선명해져요. 아. 사람이 없대요. 근데 이 연기가 선명해지다가 그 모녀의 형태로 나올 것보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무서운 거예요.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무당 형님이 떼어내줬어요. 이제 안 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님도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야, 김태가 진짜 힘들었다고 떼내는 거. 근데 되게 악의적이었대요. 이 무당 딸도 네네. 엄청.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이 연가도 되게 악의적일 것 같아요. 엄청. 느낌이 그래요. 느낌이. 그냥 제가 우스워서 그냥 저를 따라다니는 건지. 왜냐면 제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그렇다고 이분들이 제가 이 무당 형님을 따라다니는 것도 모를 테고. 그쵸? 무당 형님이 오시는 것만 사실 저는 기다리고 있어요. 네네. 기다리고 있고, 이 세탁소 사장님이랑도 자주 볼 생각이고, 계속 기억이 남더라고요. 계속 기억이 남고, 생각이 나니까, 사람이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생각을 할 때마다 소름이 돋아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아직까지 이 연가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아니, 이거 이야기 자체가 기괴함의 끝판왕인데, 그 무당 형님한테도 질문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저는 왜 이런 게 꼬일까요? 이런 것도 한번 물어보세요. 도대체 왜 이런 것들만 꼬이냐고. 예전에 무당 형님이 저한테 그런 적이 있어요. 예. 넌 참 괴롭히기 참 좋은 팔자다 그러시더라고요. 팔자 자체가 제가 괴롭히기가 좋은 팔자래요. 왜냐면은 저를 봤을 때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그냥 뭐 친절하다, 그리고 젊은 청년이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을 테고, 그리고 약간 조금 삐뚤어져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진짜 괴롭히기 좋게 생겼네, 괴롭히기 좋겠다, 쟤는 한번 괴롭혀보고 싶은데, 쟤는 뭔가 좀 다를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저래요. 만만하다 이건가? 약간 사주 자세가 만만하대요.
형님 말로는. 사주가 만만하대요. 만만한 사주. 기가 약하고요. 어허. 기가 약하고 제가 또 겁이 많아요. 네네. 겁이 많아서 그래서 무당스님이 저한테 그래요. 야, 너는 내가 옆에 꼭 붙어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러셔요. 귀신들이 갖고 놀기 좋다 뭐 이거겠죠 뭐. 일단은 형님 만나보시고 어차피 해결은 보셔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그쵸. 이야기도 다음에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제가 다음에 또 들고 올 것 같아요. 근데 다음번에는 해결이 된 좀 좋은 이야기로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김땡님. 네,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기괴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야기가. 아, 정말 또 소름 돋고, 정말 기괴했던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 다음 이야기는 좋은 쪽으로, 돌비님, 저 규정님들 해결됐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고 오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